스루프타임즈 2022년 12월 17일자를 진행하기로 하겠습니다. 스루프타임즈는 기업 및 국가의 이익과 생존 우선순위를 테마로 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남아있는 내용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에 무릎 꿇었다. 뉴욕 증시 퇴출 강공의 회계정보 내놓기로. 머니투데이 송지유 기자의 보도 내용인데요. 미 상장사 감사자료 내놔 대 중 못줘 이런 대립관계였는데 알리바바, 바이두 등 퇴출카드 꺼내다 중 입장 선회, 미 금융당국 역사상 첫 중국기업 감리권한 확보, 10여 년 지속된 갈등 결국 미국이 승리평가 이렇게 해서 알리바바의 무슨 주가 판 내용 사진을 올렸는데요. 근데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예전역에 월스트리트 금융자본들이 잘못했을 뿐이다. 왜냐 그러면 돈을 벌라고 말하자면은 너무 쉽게 상장을 시켜줬다 그런 얘기인데요. 한국 같으면 꿈에도 꿀 수 없는 얘기다. 한국은 중국계 기업의 한국 상장사 모두에게 감사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가 있다. 문제가 있다면 위안화로 건방지게 제출을 허용한 무능력이 있다. 이걸 친중 빙신들이라고 저는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 기업을 미국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쉽게 상장하게 만든 게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었다. 처음부터 독육심을 너무 부린 것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잘못한 걸 가지고 지금에 와서 승리라고 얘기하는 게 뭔 뜻인지 우습다 이런 느낌이 들어갑니다. 중국 군비 확장의 변명 적기지 공격 능력을 경계 안보 산문서 개정에 대해서 일본 시사통신의 내용을 중국 외교부가 비판한 내용을 왔습니다. 대만 통일을 위한 움직임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칠 것 같다라고 시사통신은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칼럼으로 안보 산문서가 중국과의 끝없는 군비 확장 경쟁에 고심하는 일본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원론은 대립을 부추기고 있다. 이런 식의 다카하시 코스케라는 영국 군사주간지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 도쿄 특파원이라고 일본 뉴스에 기고한 내용의 제목을 소개하게 됩니다. 일본인은 모르는 지금 세계 각국이 일본화에 떨고 있다는 믿기 싫은 진실이라고 해가지고 현대 비즈니스에서 나왔는데, 한마디로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에 대해서 왜 그러냐 그러면 결국 디플레이션이다. 그래서 세계가 이를 현재 일본화한다. 디플레이션, 재패니피케이션이라고 해서 세계가 되려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을 또 책까지 써낸 사람이 있네요. 일본병이라고 해가지고 저소득 저물가 저금리 저성장 네 가지 거품 붕괴 이후 일본에 정착한 이 일본병, 이게 디플레이션. 근데 그것이 정부와 중앙은행이 디플레이션을 방치하는 장기화 시켰는지 이런 차이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디플레이션이 장기화되면은 그게 참 무서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유명 부부 방송인데요. 거기서 캡처를 해온 내용입니다. 이태원 사고 49제 정치화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비즈니스화하는 조계종 불교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했습니다. 불교가 이런 짓들을 안 했는데 왜 그런지 잘못했어요. 잘못하면 발생할 수 있는 전쟁, 내부의 문제를 밖으로 돌리는 방법이 전쟁이다. 요것은 이제 우크라이나 전에 대한 생각도 있고 어느 나라든 중국도 그럴 수 있다 그런 얘기고, 일본이 아까 앞전에서 얘기한 얘기, 적기지 공격 능력을 일본이 직접 공격받았을 때만 아니라
미국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도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예컨대 미군 함정이 동해에서 북한의 공격을 받았을 때 미국이 원하면 자위대가 반격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또 중국이 대만의 고강도 무력 시위를 했다. 핵 탑재 가능 H-6 폭격기 18대를 동원했다. 또 뭐 그 인공 자궁 구상이라는 게 있고요. 그 뭐 이런 얘기도 또 추가적으로 좀 소개를 하고 있네요. 결국 미래 사회는 신분 계급 사회가 되지 않겠냐. 그리고 전체 국민의 교육 수준이 너무 높아도 사회가 불안해진다. 다들 잘났기 때문에 자기 의견을 얘기하니까 실제 그 통치 지배 세력은 국민이 좀 무식했으면은 다 시키는 대로 따라하는 그런 게 미래 사회 아닌가 해서 그 디스토피아적인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불교계에서 그 여기 뭐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 위령제 해서 49제를 이렇게 근데 그 얼굴까지 다 이렇게 이제 그 비치면서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그 조계종의 정치화로 해석하는 그런 모양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러시아 전쟁 지지율 하락이라고 또 소개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그 백데이터를 그 통해서 결국 처음에 뭐 대포 탱크 뭐 이런 거로 하다가 요즘에 미국이 그 미사일을 그 우크라이나에 또 그 제공을 하면서 또 러시아가 또 그 미사일을 또 지금 현재 쏘고 있죠. 그래서 전쟁의 양상이 뭐 육탄전 같은 성격이 아니고 미사일 전쟁 같은 거로 공중전으로 변모하고 있다. 그래서 장기전으로 좀 갈 것 같다. 뭐 그런 얘기들을 그 뉴스들을 모아서 그 논리적으로 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 14동맹 참여 적극 검토. 뭐 미국이 좀 참여하라고 계속 요구했는데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적극적으로 그 참여를 해보겠다. 역할 분담이 잘된 넷이 앉으면 반도체 공급망을 상당히 강화해 나갈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고 했지만 우리의 의견을 이해관계를 충분히 개진하면서 해나가겠다. 뭐 이런 얘기 같습니다. 한국, 일본의 국가안보 전략에 대한 영유권 주장에 항의하다. 그러니까 일본의 그 보통 국가화 그다음에 선제 공격 이런 그 안보 문서에 대해서 우리는 뭐 일본이 그 말하자면은 그 군사 그 강국으로 가고자 하는 거에 대해서 뭐 그 중국처럼 그렇게 비판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돼 있는 그 독도 문제는 독에 나와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좀 안 되지 않니? 예, 뭐 이런 거는 뭐 당연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그 훈련 미국이 그 신형 헬기로 무장한 데는 이런 헬기까지도 그 일본은 들여올 예정인 것 같습니다. 평화주의 일본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군사력 증강 공개 로이터 켈리와 무라카미 사쿠라 기자의 보도 내용입니다. 일본 군사시설 건설 채권 116억 달러 전망 교도통신이 얘기했고 팩트박스라는 곳에서 일본의 군사력 증강은 어떤 모습일까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 기시다 그 총리는 역사의 전환점이라는 말까지 하면서 아베 사망 이후 본격적으로 예측한 대로 일본의 군사화는 계속 될 것 같다. 그리고 미국이 용인하고 그다음에 서구도 용인하는 거죠. 그렇게 그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보도에 참여한 기자들이 요 팩트박스에는 상당히 많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의견들을 종합해서 뉴스를 내고 있습니다. 신중하게 좀 한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요런 식의 생긴 양쪽에 이 말하자면 프로펠러가 달린
그런 헬기들이 향후에 전투 헬기로 될 거고, 일본은 이런 거로 무장할 것 같은 훈련 모습을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일본이 할 수밖에 없다. 기시다 총리의 4조엔의 방위, 증세를 내가 지지하는 이유라고 해가지고 시즈미 가치 있고 정치교육 언론인으로서 오호츠마 여자대학 비상근 강사 프레젠토 온라인에 기재한 내용인데, 소재병만 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지금 전시 상태로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 개인적으로는 일본의 그 방위비 증강은 추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소개한 내용을 보면은 1999년에 중국의 그 두 대령 출신이 초안전이라는 가도카와 라는 책이 나왔었는데, 여기에 그 전쟁 이외의 싸움에서 이기고 전장 밖에서 승리를 얻는다 하는 손자병법 같은 얘기를 풀어냈다고 그러는데, 시진핑이가 그 3기 돌입했을 때 대만 통일을 자신하며 무력 행사도 불사한다는 방침을 강조했다는 걸 소개하면서, 이 위와 같은 말들에는 회색지대를 만들어서 실제 전쟁을 하지 않고라도 대만과 센카쿠 열도를 잡겠다는 결의가 배어 있는 것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일본은 이를 위해서 당연히 방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내용에는 북한에 대한 대응도 들어가 있는 거죠. 전쟁의 장기화는 미사일 전쟁으로 변하고 있다. 한국의 전차 무기 수출의 한계를 시사한다. 요건 이제 제가 표현한 얘기인데요. 미사일 전쟁으로 가고 있는데, 그건 그렇고, 백악관 안보 실장인가요? 대변인 성격으로도 특보라고 되어 있는데, 미국 정부 일본 국가안보전략 개정 확령, 미일 동맹 현대화 역사적 조치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것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76발 미사일 포버서 4명이 사망했고, 이런 도시를 공격해서 불타고 있는 모습을 YTN 뉴스에서, 이건 보아에서 한 거고요. 미일 동맹 강화, 미 환영, 차이나 하우스 공식 출범했다. 뭐 연속되는 그런 뉴스들이 YTN에서 나왔고, 중국이 강력 반발했는데 중위협 핑계 삼아 일 군비 확장하고 있다, 이렇게 반발을 했다는데, 뭐 이미 전쟁은 우크라이나 전쟁부터 해가지고 슬슬 전쟁의 전쟁 분쟁 발생 지역이 슬슬 또 좀 동북아시아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이런 여론몰이가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요거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일본 제국으로 확장할 시 대영 제국이 이를 용인한 것은 러시아의 동진과 남하를 막기 위해서였다면, 이제 미국은 일본을 다시 용인하려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대상이 러시아가 아니고 중국으로 변경되었을 뿐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끝난다면은 러시아의 힘은 매우 약화될 거로 많이들 예측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한제국이 13년 동안 말만 제국으로 만들면 뭐합니까? 실제 힘이 없는데, 고종의 아간 파천 이후로, 그리고 또 안중근 의사가 이도 흐르미를 안살함으로써 하얼빈에서 결국 그걸 빌미로 해서 흡수합병되었죠. 역사를 되풀이할 수는 없습니다. 일본이 강화되는 데 있어서, 따라서 한국이 가야 할 방향은 분명히 정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일본의 국력을 뛰어넘는 강국이 되는 길밖에 없는 것이고, 우선 중국 입장에서 북한이라는 완충지대를 우리가 국력을 강화해서 그거를 우리 스스로가 아니고, 말하자면 현실적으로는 어쩔 수 없습니다. 미국의 협력을 받아가지고 우리나라는 결국 통일을 해야 한국이 생존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선 얘기 중에서도 부부 방송에서 쭉 전쟁 확장 가능성 및 전후
상황에 대해서 그 예측하는 내용들을 쭉 뉴스를 발췌해서 했는데 상당히 그 논리적으로 좀 잘 풀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전쟁이 만약 끝난다면 러시아는 많이 힘이 위축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는 많이 더 발전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패하면 친서방 국가가 될 것이라고 또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에는 많은 그 외국 기업들이 가가지고 돈벌이를 하러 들어갈 것 같다,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중국의 분란이란 현지 매체 대만 독립은 합법적 권리이다 했는데, 이번에 시진핑이가 사우디아라비아 가면서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란하고는 좀 종교적인 문제로 시아파하고 순위파하고 대립관계인데, 원래 이란하고 중국이 친한 줄 알았는데 사우디를 가가지고 잘해보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란이 뿔났다, 이래가지고 또 좀 혼란이 좀 일어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고요. 우크라이나 이미 10대 기업, 외국이 진출한 기업을 소개했는데, 여기에 9번째로 LG가 들어가 있습니다. 전자제품으로. 요거가 좀 눈에 띄네요. 아메이가 크게 들어가 있고, 다단계지만 이제 건전한 다단계로, 저도 아메이는 건전한 다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가 있네요. 폴란드도 들어가 있으니까 자기네들도 걱정이 되니까 한국 무기를 사줬는지 뭐 그렇게도 생각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할머니, 이게 어디 뉴스 매체인지 제가 빠뜨렸는데, 자관 어떤 미국 매거진에 코스트코 로티젤리 치킨으로 돈 벌기 비디오라고 해가지고, 이게 뭐 많이 히트쳤다는 건데요. 뭐 아이리스 정 하니까는 이제 뭐 한국계 기자 같습니다. 그래서 닭고기 국물로 코스트코 치킨으로 칼국수를 만들어서 틱톡에서 이 소문을 탔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할머니신 모양인데, 이게 외국 뉴스까지 나온 걸 보면은 이 동영상은 코스트코 치킨 칼국수를 만들기 위한 작업을 보여주며 영상 내내 각 단계를 자세히 설명하는 자막을 달았다. 칼국수는 한국의 전통 음식이다. 여름에 자주 먹으며 가볍고 편안한 성질로 알려져 있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저도 명동 칼국수가 원래 국물이 이 닭고기 국물이거든요. 요거 실질적으로 명동에 가서 먹었을 때 일본 관광객들이 줄 서서 먹고 있냐고, 저도 간신히 들어가서 먹었는데, 사실 제가 칼국수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김치가 맛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또 만두를 거기서 또 좀 팔고 있죠. 그래서 명동 칼국수를 옛날에 젊었을 때 직장 생활할 때 회사 근처에도 이름은 명동 칼국수로 갖다 붙인 거지만은 거의 유사하게 맛있게 닭 고기 국물로 해가지고 칼국수를 점심 때 사 먹었던 기억이 나네요. 이상 슬로포 타임즈 2022년 11월 17일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